안녕하세요. 오늘은 MC넥스 7번째 기업 분석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020년 사업보고서가 3월 중순에 나왔죠. 그래서 요거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고요. 사실 오늘은 솔브레인 두 번째로 올리려고 했다가 사실 솔브레인은 뭐 올려도 그 지금 하방이 탄탄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요.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기업인데 MC넥스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기도 했고 이건 위아래가 많이 열려 있거든요. 위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래로 빠져도 한 4만원대 초반까지 확 내려갈 수 있는 애매한 구간이라서 저도 이건 궁금해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는 예전에 계속 올렸던 거 동일합니다. 휴대폰 부분이 계속 성장할 수 있냐, 즉 삼성전자에 계속 적용될 수 있냐, 그리고 영업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매출 원가를 내릴 수 있냐, 그리고 세 번째가 전자사업부 계속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뭐 휴대폰 카메라는 한 2, 3년 지지해야 되고 영업이익은 뭐 재미없을 거다. 반드시 자동차 부품에서 매출을 점프시켜야 된다. 뭐 사실로 여기서 영업이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어느 정도 확 올라간 다음에 그때부터는 영업이익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휴대폰에서 무조건 버텨줘야 되는 거고요. 얘가 뭐 얘는 매출만 빡 올라가 주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꾸준하게 3만원대에 그냥 문제 없을 거다라고 홀딩 했었고 이번 년 1월에 뭐 쭉 올라왔었죠. 그래서 1월 달에 왜 갑자기 올라갔냐 했을 때 달라진 것은 없었고 마켓에서 보는 관점만 휴대폰 카메라 모듈 업체에서 전장 사업 위주로 하는 모처로 마켓에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간 거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 년 휴대폰 카메라 모듈은 뭐 애플이 없으면 크게 재미없을 것 같고 전장 부분이 반드시 빠르게 성장해야 된다 였습니다. 그럼 2020년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사업 보고서입니다. 매출 1.3조.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요. 넘어갈 거고요. 매출은 작년 대비 한 3.4% 올라갔고요. 선방했죠. 그 모바일이 1.15조, 전장이 1,500억, 영업이익은 600억. 영업이익 확 내려갔고 매출 올라갔고 뭐 크게 보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전장 비중이 작년엔 9%에서 한 11% 올라갔고요. 전장 매출이 30%가 올라갔습니다. 즉 작년에 1,100억 하던 게 1,500억까지 올라왔죠. 이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신엑스는 이거고요. 이 휴대폰 카메라 모듈은 계속 성장은 하겠지만 카메라 개수도 늘어나고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 개수 늘어날 테니까 그 안에서 뭐 어떻게 배분을 받는지 모르겠지 어떤 모델에 적용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큰 틀에서 휴대폰 증가될 거지만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작년에 1,500억 했으면 이번에는 최소 2,000억 한 2,500억까지는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이번 사업 보고서 때 제가 가장 기다리던 그게 하나 떴습니다.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2019년, 2020년 뭐 그건 한 1조 정도 원자재 구매했고요. 가장 문제됐던 센서 한 50%, 한 55% 정도를 센서 구매를 하는데 작년 대비 이번 년에 금액이 확 올라갔죠. 즉 2019년에 개당 2,000원 하던 게 한 3,000원까지 올라갔다. 3,200원 올라갔다. 한 50%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지지난 시간에 한번 분석을 해봤죠. 이거는 센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스펙이 좀 고가 모델에 들어가면서 고사양 센서를 사와서 금액이 올라간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써놨더라고요. 최근 제품의 스펙이 상향되고 있고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제품 단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고스펙으로 넣고 있다는 겁니다. 판매 단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조금 다행인 게 이게 제가 작년 3분기 분기 보고서 왔을 때 3분기까지 센서 누적 가격입니다. 3,500원이었죠. 근데 1년 17기 전체적으로 했을 때 3,270원. 4분기에는 뭔가 금액이 많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전체적인 금액이 내려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사양 스펙을 많이 못 팔고 저가 모델을 밀어냈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일단 꾸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큰 틀은 원자재 구매 현황은 뭐 1조 정도 그대로 유지했고 센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 이유는 스펙이 올라가고 있어서 센서를 더 좋은 거 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파나 가동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일단 휴대폰 부분 관심 없고요. 동일합니다. 2019년에 확 점프했다가 2020년 그대로였고요. 전장 쪽이 드디어 440만 개, 600만 개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36% 증설이 완료됐죠. 참고로 이게 Q3에 제가 분기보고서 보고 했을 때 Q3 때는 동일했습니다. 작년이랑. 근데 갑자기 Q4에서 1년 캐파가 36% 증설되는 걸로 나오죠. 즉 4Q에 Q4에 증설이 완료돼 갖고 전체적인 연간 캐파를 확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동률도 사실 보시면 전장 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한 85, 85 하다가 2010년 갑자기 76%, 작년에 3분기까지 91%였는데 갑자기 76%확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4Q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4Q의 캐파가 확 올라가서 연간으로 가동률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착시입니다. 4Q는 무조건 가동률 매우 좋았을 겁니다. 전장 부분은요. 그래서 가장 기다렸던 요거 뭐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이게 언제 확실하게 되는 건지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전자 부분이 확장한다. 그래서 1월, 2월에 쭉 치고 올라갔던 거죠. 지금 뭐 너무 빠르게 올라갔으니까 조금 조정받는 시기고요. 이게 지금 조금 수렴하다가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는 앞으로 실적이 말해줄 겁니다. 근데 조금 안 좋은 게 휴대폰 부분. 2019년에 88%는 뭐 지나가 상관없고요. 근데 2020년이 65%로 그냥 마감했습니다. 캐파는 동일한데 연간 캐파는 확 내려갔다. 즉 전체적인 수량은 줄었다는 거죠. 적어도 가동률은 줄었다는 겁니다. 개당 단가는 올라갔지만 전체적인 판매 숫자는 줄었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작년 3Q까지 누적 가동률은 72%였습니다. 2Q 때 확 망해갖고 60%까지 내려왔는데 3Q에 확 올라와서 75% 했는데 4Q에 다시 내려갔다. 이건 4Q도 망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대수 기준으로. 하지만 뭐 매출 기준으로 선방했기 때문에 지금 4Q는 매우 안 좋았다는 거고 1Q도 그닥 좋진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계속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전장 부분 캐파 올라간 게 아마 눈에 띄는 거고요. 이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올라갈지, 그리고 가동률이 어떻게 될지 얘만 잘 쫓아가면 MC넥스는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멈춰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에 주요 매출처도 나와 있습니다. 2020년 주요 매출처 삼성전자 82%, 현대모비스 10.8%, 11%죠. 일단 현재는 전장 쪽은 다 현대모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8%였는데 11% 많이 올라갔죠. 한 2.5%, 3% 올라갔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당의 비중이 내려갔고요. 전체적인 매출이 올라갔는데 모비스, 즉 전장 쪽의 매출이 올라가면서 큰 그림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문제되고 있는 거고요. 이건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 요거더라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 2월 달에 아마 4Q 매출을 했을 때 몇 개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요거 그냥 뒤에서 간단히 보면은 2월 23일에 현대차증권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 두 군데에서 나왔고 딴 데에서 나왔는데 일단 두 개만 따왔습니다. 그냥 뭐 2020년은 끝났고요. 뭐 4Q가 뭐 2,800억 정도 했고 영업이익이나 뭐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연간으로 1조 3천억 했다. 근데 이번 년이 궁금했습니다. 이번 년에 1Q, 2Q, 3Q, 4Q 어떻게 이 배분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두 군데 다 연간 매출은 1.5조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현대차증권은 1.33조를 휴대폰 모델 쪽으로 보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은 1.25조 한 800억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런데 전장 부분은 현대차증권은 2,100억, 유진투자증권 2,500억, 이것도 한 400억 정도 차이 나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대폰 매출은 전 개인적으로 뭐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전장 부분이 지금 한 1,500억 정도 했는데 이게 2,5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증가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뒤에 게 달라질 거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 궁금하게 쳐다볼 거고 계속 추적할 건데 현재로서는 별로 알 방법이 없네요. 일단 큰 틀은 스마트폰 뭐 3천억 꾸준히 할 거고, 전장 부분은 400억, 400억, 3Q부터 600억, 700억. 얘는 1Q부터 470억, 560억, 700억, 780억. 개인적으로는 이쪽 숫자가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4Q의 매출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나 전장 부분 캐파 올라간 거나 지금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쪽에 기아차 이쪽에 카메라 모듈 상황을 보면 얘는 지금 캐파가 증설된 상황이면 바로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특별하게 뭐 지금 자동차 쪽이 쇼티지가 난다고 하는데 뭐 현대차나 기아차는 좀 쌓아놓은 게 있어서 뭐 1Q까지는 버틸 거고, 뭐 4월, 5월에 좀 문제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비싼 차 위주로 아마 얼로케이션 할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요 숫자가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물론 1.5조까지 갈 거냐 요건 계속 추적해 봐야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1.25조 카메라 매출 한 2,200~300억 정도, 요 뒤에는 너무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요 뒤에 지금 추가 캐파 증설이 있다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니라면 한 2,200~300억, 이번 년에선 30~40% 올라간 수준으로 될 거고, 아마 2022년 초반에 다시 한번 캐파 증설이 확 돼가고 쭉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현대차, 기아차도 쭉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은 사업 보고서는 뭐 크게 별다른 거 없었고요. 단지 그냥 가장 큰 거는 요 캐파 증설 가장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휴대폰 쪽에 혹시 캐파 증설이 생긴다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전환일 것 같은데 그건 애플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 휴대폰 쪽 증설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사면 됩니다. 애플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물론 휴대폰 쪽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라인 투자는 해야 되고 시설을 바꿔야 되니까요. 이것도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총 캐파를 늘린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설비 투자에 들어간다 그거는 뭐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계속 장치 산업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숫자를 늘린다면, 그리고 가동률이 계속 들어간다면 매우 좋은 거죠. 네, 간단히 결론만 내려보겠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봐야 될지 3월 기준이죠. 저 1월 기준에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MC넥스의 큰 방향은 현재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전장 부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휴대폰 카메라 이쪽이 산업이 워낙 MC넥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산업 자체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이게 과연 그대로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매우 전망하기 어렵죠. 즉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번 년에 삼성전자 휴대폰은 작년보다 더 많이 팔 거고요. 세트당 카메라 개수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뭐 삼성전기, 뭐 MC넥스, 파워로직스, 파트론 등등 그 중국 써니옵티컬 뭐 이런 한 10개 가까이 되는 업체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 어쩔 수 없고요. 캐파는 이미 충분히 넘치고요. 그럼 서로 이제 가격밖에 경쟁력이 없거든요. 물론 성능도 있겠지만. 그리고 더구나 삼성전기가 A 시리즈에 진입했죠. A527이 뭐 최근에 기사 많이 나오고 있던데 잘 나왔더라고요. 그 21년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게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걸 유지하려면 결국 가격 경쟁력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건 전망이 지금 세모입니다. 뭐 요것만 좋았으면 MC넥스는 뭐 장투 계좌 넘어갔을 거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얘네 세모 그리고 전장사업부 매출 점프할 수 있는가, 이건 뭐 전 무조건 점프될 수 있다고 보고 누구든 지금 점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단지 1,500억 하던 게 2,000억이 될 건가, 2,200억이 될 건가, 2,500억이 될 건가, 요게 지금 아마 이번 년 때 결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2,500억이 된다면 거의 뭐 한 70% 성장이죠. 그럼 뭐 점프업 되는 겁니다. 근데 2,000억 정도면 지금 어떤 애널리스트 다 예상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 정도면 현재 거 그냥 지지부진하게 쭉 가거나 약간 흘러내릴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한 2,200~300억이면 조금 모르겠습니다. 쭉 올라갈 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뚫고 올라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될지, 그러니까 미니멈 30%는 미니멈이고요. 30%냐, 40%냐, 50%냐, 70%냐,
요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올리진 않고 있는데 MC넥스 2020년 재무제표를 좀 분석해 보면 자산 올라가고 있고요. 부채 한 20% 줄었고요. 현금 흐름은 좀 좋지 않습니다. 장치 산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 인력도 2019년에 150명 정도 됐는데 2020년 말에 한 270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틀로 계속 투자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에 향해서 잘 가고 있는데 이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산업이다 보니까 좀 애매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전장도 최근에 기사 나오듯이 갑자기 파트론이 갑자기는 아니죠. 결국에는 현대모비스도 MC넥스만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파트론 끌어들이고 있는 거고요. 당연하게 서로 비딩 붙이겠죠. 그러면서 영업이익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자동차 쪽은 그나마 좀 한번 들어가면 검증도 그렇고 이건 잘못되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딴 게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저쪽도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MC넥스가 특별히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전장 부분 탄탄하게 쭉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기아가 그 전에 잘 나가는 전제하에요. 근데 제가 장투에 현대차가 있는 것처럼 현대차는 계속 잘 나갈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역시 기울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에 MC넥스가 다시 한번 7만원대 뚫고 가려면 애플 신규 진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플이든 뭐든 애플이든 중국이든 뭔가 다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휴대폰 쪽은 그거 아니라면 전장이 혼자 멱살 잡고 올려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지 이게 매우 미묘합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모두 크게 열려있는 애매한 구간인 거고요. 아마 1월달에 어느 분께서 저한테 물어보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1월달에 투자를 한다면 어딜 투자할 거냐? MC넥스냐, 솔브레인이냐? 전 그때 솔브레인 7, MC넥스 3이라고 했던 이유가 솔브레인은 아래가 탄탄합니다. 그냥 쭉 지지고 하다가 올라가고 지지하다가 올라가고 조금 안정적으로 지금 딱 근 구간인데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데 MC넥스는 단기간에 쭉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지지선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도 쭉 올라갈 수 있고 아래로도 좀 내려가면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만원대부터 보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거지. 만약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간당간당 했으면 MC넥스는 많이 어려운 구간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현재 저는 홀딩이고요. 계속 좀 볼까 합니다. 계속 리포터 같은 거 계속 분석하면서 앞으로 흐름 좀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자동차나 전장 쪽 이쪽 부분은 이번 년에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올인해야 된다 정도까지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그냥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된 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꼭 좀 조언 부탁드리고요. 제가 모르는 게 뭐가 있다면 같이 살짝 정보 주시면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4월 달부터는 매주 최소 한두 개를 한번 올려볼까 하는데 그때는 아마 제가 그동안 했던 것도 그렇고 장투 계좌에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더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가 오픈한 계좌가 그냥 단기, 중기 이렇게 해서 들어간 계좌만 해서 그 안에 있는 기업만 올렸더니 조금 한계가 있어서 최근에 포트도 좀 많이 바뀌었고 해서 4월 달부터는 조금 더 자주 최대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